저는 에단 르블랑입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죠. 오늘도 무대에 섰고 완벽하게 연주했어요. 무대를 내려오는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청중의 박수 속에서도 제 안엔 아무 울림이 없었어요. 리셉션에서 만난 지휘자 장은 말했죠. 오늘도 완벽했어. 에단 차이콥스키가 들었어도 기립했을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허무했어요. 완벽함이 뭐가 중요한지,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공연 리뷰를 봤어요. 대부분 호평이었지만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교는 완벽하다. 하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마음에 꽂혔어요. 마치 제 내면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바이올린을 잡고 살아왔는데 정작 제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딸 클라라의 방에서 낯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K-POP였습니다. 신나는 리듬과 함께 클라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건 음악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클라라는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는 악보만 읽는 로봇이야. 진짜 음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가 떠난 것도 당연해. 마지막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클라라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국제 콩쿠르 우승 사진. 19살이었죠.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 보니 그 웃음마저 어색해 보였습니다. 왕립음악원 최우등 졸업사진. 교수님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었어요. 모두가 제 미래를 축복해주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축복이 지금의 공허함을 예고했던 건 아닐까요?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임명식 사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아내 마리가 말했죠. 당신은 이제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됐네요.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마리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함이 사람을 얼마나 차갑게 만드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에단 르블랑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만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와 같은 연습, 같은 공연, 같은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빠는 악보만 읽는 로봇이야. 정말 그런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음악을 느끼는 대신 분석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선율의 아름다움보다 정확한 음정에만 신경 쓰게 됐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소윤 교수님이었어요. 파리 음악원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연구하는 분이셨죠. 작은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띤 분이었어요. 평화 콘서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은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었어요. 아리랑이라니요. 한국의 민요를 제가 연주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전 아시아 민요를 잘 모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만 연주해요. 박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한민족의 역사가 담긴 선율이에요. 기쁨과 슬픔, 이별과 그리움이 모두 녹아있는 곡이죠.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주저했어요. 제가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악보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기만 해도 될까요? 억지로 연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율만 느껴보세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상하게 그 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단순한 멜로디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선율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클라라의 방에서 그 노래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K-POP 아니었습니다. 클라라와 친구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죠.
문득 호기심이 생겨 방문 앞에 서서 들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부르는 아리랑, 때로는 애절하게 부르는 아리랑. 클라라야, 저는 문을 살짝 열며 말했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클라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노래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라니? 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슬프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요. 클라라의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아이가 음악에서 찾은 것을 저는 왜 찾지 못했을까요? 마침내 저는 박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공연 참여하겠습니다. 정말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분명 좋은 연주가 될 거예요. 악보를 받아 연습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음정도 정확하고 리듬도 완벽한데 소리는 메마르고 감정은 닿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박 교수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연습은 어떻게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돼요. 기술적으론 문제 없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한국문화원 사진전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한국 전쟁 관련 사진전이 열리고 있어요. 아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흑백 사진들이 벽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어요. 전쟁의 참혹함, 피난민들의 절망적인 표정, 폐허가 된 도시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박 교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텐트 앞에서 편지를 읽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랑스 참전 용사였죠.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프랑스군으로 한국에 파병되셨어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죠. 전쟁의 참혹함도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도요. 교수님은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자주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고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 그게 바로 아리랑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절망과 희망, 이별과 그리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생각난다고요.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은 마음을 전해준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완벽한 기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이후로 저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악보를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 선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느끼려 했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사진전에서 본 그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아리랑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되고 더 사람답게 들렸어요. 클라라도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연습하고 있을 때 방에서 나와 말했거든요. 아빠, 요즘 연주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전엔 완벽했지만 차가웠어요. 지금은 따뜻해요. 마음이 들려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딸이 제 변화를 알아봐 주다니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문득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싶어졌어요. 길거리 연주는 처음이었지만 왠지 하고 싶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주하던 도중 문득 아리랑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악보 없이 마음만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 제 모든 감정을 담았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한국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같이 불러도 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제 바이올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음악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선율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전 프랑스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65년 만에 다시 듣는 이 곡이 그때 전우들을 떠오르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들었던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나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클라라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빠 공연이 있어. 와줄 수 있겠니? 클라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먼저 오라고 하시다니. 응. 아빠가 달라진 걸 보여주고 싶어.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클라라를 봤어요. 객석 앞자리에 앉아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을 담아 연주하고 싶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박 교수님이 오셨어요. 떨리시죠? 조금요. 하지만 이상하게 설레기도 해요. 좋은 연주가 될 거예요. 마음을 믿으세요. 드디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평소 같으면 긴장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만을 담아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 홀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조용했던 관객들이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연주 도중 눈을 뜨고 클라라를 봤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리랑의 첫 부분이 끝나고 잠시 멈췄을 때 홀 안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관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곡이 모두 끝났을 때 관객들은 일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연주 경력에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클라라가 무대로 달려왔어요. 아빠, 정말 멋졌어요. 처음으로 아빠 연주를 듣고 울었어요.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 연주는 정말 달랐어요. 마음이 전해졌어요.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한 평론가의 말이었어요. 기교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영혼이 있었어요. 진짜 음악가의 연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라라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음악가가 된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아빠는 원래 음악가였잖아. 아니에요. 전엔 연주자였어요. 지금은 음악가예요. 차이가 있어요. 클라라의 말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연주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음악가는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연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주해요. 완벽함을 추구하되 그 완벽함 속에 따뜻한 마음을 담으려고 합니다. 며칠 후 마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클라라가 아빠 연주 영상을 보내줬어. 정말 달라졌더라. 마음이 들렸어.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마리.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음악이 뭔지 사람이 뭔지. 다행이야. 클라라도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하던데.
그 후로도 여러 공연에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매번 다른 감정이 담겼고 매번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셨어요. 어느 날은 한국에서 온 한 할머니가 공연 후 저를 찾아오셨어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젊은 부부가 다가와서는 저희 결혼식에서 이 곡을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음악이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박 교수님도 종종 안부를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아리랑과 친해지셨나요? 네, 이제는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다른 클래식 곡을 연주할 때도 아리랑에서 배운 마음을 담으려고 해요. 정말 그래요. 브람스를 연주할 때도 바흐를 연주할 때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기술적 완벽함에 인간적 따뜻함이 더해졌다고 할까요? 오케스트라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봐줘요. 에단, 요즘 연주가 정말 좋아졌어. 뭔가 달라. 더 깊이가 있어. 지휘자장도 말했죠. 내가 달라진 게 온 오케스트라를 바꾸고 있어. 좋은 영향이야.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열고 연주하니까 다른 연주자들도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 더 살아있게 들리고 관객들의 반응도 훨씬 뜨거워졌어요. 클라라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K-POP도 편견 없이 듣게 되었고 때로는 클라라가 좋아하는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해주기도 해요. 아빠, 이제 정말 쿨해졌어요. 클라라가 웃으며 말해요. 쿨하다니? 마음이 열린 거요. 전엔 너무 닫혀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아빠 같아요. 딸의 말에 웃음이 나와요. 그래, 이제야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완벽한 연주자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요즘엔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민요들도 연주해보고 있거든요. 아일랜드 민요, 러시아 민요, 집시 음악. 각각 다른 문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같아요. 그리고 젊은 연주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시작했어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악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아 연주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해. 그리고 그 마음을 음악에 솔직하게 담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진실하면 돼.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것을 젊은 연주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저보다 일찍 진정한 음악가가 되길 바라면서요. 얼마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한국전 참전 용사회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추모 콘서트에서 아리랑을 연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날 콘서트홀에는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모두 젊은 시절 한국 땅을 밟았던 분들이었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어떤 분은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셨어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 한 할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와 말씀하셨어요. 젊은 음악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들었던 그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아리랑을 연주하는 동안 할아버지들의 표정을 계속 봤어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들으셨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함께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는 분도 계셨죠. 연주가 끝나고 나서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1951년 겨울이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데 한국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죠. 다른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흑백 사진 속엔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들려요. 그날 저는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 말이에요.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라라가 말했어요. 그날따라 클라라도 함께 갔거든요. 아빠,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음악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니. 그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지. 그러고 보니 제 인생도 아리랑이라는 다리를 통해 바뀌었어요. 차가운 완벽주의자에서 따뜻한 음악가로, 고립된 개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존재로 변했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 민요들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앨범을 만들 계획이에요. 각 곡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소개하면서 말이죠. 음악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앨범이 되면 좋겠어요. 클라라가 아이디어를 보태줬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음악을 들으면서 그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음악이 문화적 편견을 허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리와도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이 변한 걸 보니 나도 반성하게 돼. 마리가 말했어요. 나도 너무 완벽함만 요구했던 것 같아. 우리 모두 배우고 있는 거야. 늦었지만 말이야. 가족이 다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음악 얘기, 일상 얘기, 미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해요. 오케스트라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젊은 연주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기술적인 지도는 물론이고 음악에 대한 철학도 나누고 있어요. 음악은 경쟁이 아니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진실되게 연주하려고 해. 젊은 연주자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해해요. 음악계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연주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뿌듯해요. 제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박 교수님과도 계속 교류하고 있어요. 가끔 한국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곡을 소개해 주시기도 해요. 에단 씨 덕분에 아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교수님이 고마워하세요. 음악에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교수님 덕분에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리랑을 연주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음악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느꼈다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빠가 유명해졌어요. 클라라가 신나게 말했어요. 인터넷에서 아빠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었대요. 솔직히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은 정말 기뻐요. 어느 날은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음악제에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클라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리랑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악보로만 만났던 아리랑의 진짜 고향을 보고 싶었어요.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서 박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국에서 아리랑을 연주한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 묘소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클라라, 박 교수님,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말이에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서양 클래식만 연주해온 제가 이제 그 음악의 고향에서 연주하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한국이네요. 클라라도 설레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한국에 도착한 순간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공항에서부터 다른 에너지가 흘렀어요. 활기차고 역동적이면서도 어딘지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신기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아리랑 선율 같았어요. 옛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느껴졌거든요. 음악제 리허설 날 무대에 선이 떨렸어요.
이곳은 아리랑이 태어난 땅이에요. 과연 제가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연습을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더 울림이 있게 들렸어요. 마치 이 땅 자체가 음악을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연주하니까 어떠세요? 한국 스태프가 물어봤어요. 정말 다르네요. 뭔가 집에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와본 땅인데도 낯설지 않았어요.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관객석을 봤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서니 조명이 따뜻하게 비춰왔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첫 음이 나오는 순간 홀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연주하면서 느꼈어요. 이 곡이 정말로 이 땅에서 태어났구나. 이 민족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선율이구나. 중간에 눈을 뜨고 관객들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조용히 함께 부르고 계셨고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악은 정말로 국경이 없구나.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곡이 끝났을 때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어요.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국분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다니. 아리랑을 새롭게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한국 음악을 연주했다기보다는 한국 음악이 저를 통해 울려 퍼진 것 같았어요. 박 교수님도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어요. 여러 음악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음악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도 체험했어요. 특히 국악기 연주자들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야금, 대금, 해금. 각각 다른 악기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연주하는 걸 느꼈어요. 음악은 하나예요. 한 국악 연주자가 말씀하셨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악기가 뭐든 마음을 전하는 것은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바이올린이든 가야금이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이었어요. 클라라도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K-POP 가수들과도 만나고 전통춤도 배우고 한국어도 조금 익혔어요. 아빠, 한국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래? 뭐가 제일 좋았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크다는 거요. 나이 든 분들도 젊은 사람들도 모두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 교수님과 함께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묘 앞에서 저는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들이 함께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박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한 분의 할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차가운 완벽주의자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마음은 메마른 연주자였죠. 그런데 아리랑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음악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열린 마음이었어요. 오케스트라 연습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연주자들과 소통하게 됐거든요. 예전엔 혼자만의 완벽함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함께 만드는 하모니를 중요하게 여기게 됐어요. 에단, 한국 다녀온 후로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첼리스트 피에르가 말했어요. 더 자유로워 보여. 자유로워졌다기보다는 마음이 열린 것 같아.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연주한 아리랑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빠, 완전 글로벌 스타가 됐네요. 클라라가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음악의 힘을 다시 믿게 됐어요. 국경을 넘어선 감동이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제 음악이 세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니요. 그 후로 여러 나라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모두 아리랑을 포함한 공연을 원했어요. 이제 정말 바빠지겠네요. 마리가 말했어요. 요즘 마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바빠도 좋아. 음악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니까. 실제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공연했어요. 각 나라마다 반응은 달랐지만 감동은 똑같았어요. 독일에서는 질서정연하게 집중해서 들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일본에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미국에서는 기립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각 나라에서 현지 음악가들과도 교류했어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 일본의 전통 악기 연주자, 미국의 재즈 뮤지션. 모두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은 똑같았어요. 음악은 정말 세계 공통 언어네요. 일본의 한 연주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더욱 성장했어요. 아리랑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세상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몇 달 후 또 다른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유네스코에서 음악을 통한 평화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날 무대에는 전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 섰어요. 아프리카의 전통 타악기 연주자, 남미의 기타리스트, 인도의 시타르 연주자, 그리고 저까지. 모두 다른 문화권의 음악가들이었지만 하나의 무대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가 아리랑을 연주할 때 다른 연주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음악이 저절로 하나가 됐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음악의 진정한 힘이구나.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구나. 공연이 끝나고 한 관객이 말했어요. 오늘 진짜 세계 평화를 봤어요. 음악으로 만들어진 평화요. 지금도 저는 계속 연주하고 있어요.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에서의 정기 공연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지에서의 특별 공연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가족과의 시간이에요. 클라라는 이제 음악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때로는 함께 연주하기도 해요. 마리와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당신이 변한 걸 보니 나도 많이 배워. 마리가 말했어요.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요. 완벽함을 포기한 게 아니라 완벽함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거예요. 기술적 완벽함에 인간적 진실함이 더해진 것이 진정한 완벽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즘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 경계 없는 음악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심지어 K-POP까지 모든 장르가 어우러지는 무대예요. 음악에는 원래 경계가 없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경계일 뿐이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젊은 연주자들이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음악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클래식 연주자가 힙합을 배우고 재즈 뮤지션이 국악을 익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클라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바이올린은 아니지만 피아노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아빠 덕분에 음악의 진짜 재미를 알게 됐어요. 클라라가 말해요. 음악이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구나 싶어요. 박 교수님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 음악을 서양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교수님은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의 융합을 연구하고 계세요. 에단 씨 덕분에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겼어요. 교수님이 고마워하세요. 문화 간 음악 교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한 마이너스프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주신 거예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음악이 받는 거예요. 음악이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인정받은 거죠. 그날 클라라와 마리 그리고 박 교수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기뻐해 주니 더욱 의미 있었어요. 지금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에요. 삶 그 자체예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예요. 매일 아침 바이올린을 들 때마다 감사해요. 이 작은 악기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요. 연습할 때도 예전과 달라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감정을 찾으려고 해요. 같은 곡이라도 오늘의 기분, 오늘의 생각을 담아서 연주해요. 음악은 살아있는 거야.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어제의 연주와 오늘의 연주가 똑같을 수는 없어.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이런 제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어제는 한 학생이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전 아직도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완벽함이 나쁜 건가요? 완벽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문제는 완벽함의 정의야. 기술적으로만 완벽한 건 진짜 완벽함이 아니거든. 그럼 진짜 완벽함은 뭐예요? 마음과 기술이 하나가 된 상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연주. 그게 진짜 완벽함이야.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악보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함께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요즘은 특별한 도전도 하고 있어요. 클래식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연주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바흐와 아리랑을 하나의 곡으로 엮어서 연주하기도 하고 모차르트 멜로디에 한국 전통 장단을 더하기도 해요. 처음엔 그런 게 과연 클래식인가? 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보수적인 클래식 애호가들 중 일부는 제 시도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음악은 살아있는 예술이에요. 시대와 함께 변하고 발전해야 해요. 바흐도 그 시대에는 혁신적인 음악가였으니까요. 음악은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이 아니에요. 한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음악이죠. 이런 실험들을 통해 새로운 관객층도 만날 수 있었어요. 평소 클래식을 듣지 않던 젊은 사람들이 제 공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클래식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한 20대 관객이 공연 후 말했어요. 편견이 깨졌어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어요. 클라라도 제 이런 변화를 응원해줘요. 아빠는 정말 쿨한 음악가가 됐어요.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파리의 한 요양원에서 연주해달라는 요청이 왔거든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어요. 처음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연주를 시작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반응이 거의 없으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아리랑을 연주할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함께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간호사분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몇 달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소리를 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음악의 또 다른 힘을 깨달았어요. 치유의 힘이요.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감정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힘 말이에요. 음악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클라라에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병으로 막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할 수 있고.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요양원과 병원에서 연주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보상은 없지만 마음의 보상은 엄청나죠. 어떤 날은 소아병원에서 연주하기도 해요. 아픈 아이들이 제 음악을 들으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음악 아저씨. 한 꼬마가 저를 그렇게 불러요.
다음에 또 와줘요. 그럼 또 올게. 어떤 노래 듣고 싶어? 아저씨가 좋아하는 노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곡 자체보다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구나.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면 그 진심이 전해지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더욱 겸손해졌어요. 유명한 연주홀에서의 화려한 공연도 의미 있지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음악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제 음악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졌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준비하고 있는 새 앨범도 그런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어요. 희망의 선율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각국의 희망을 담은 노래들을 바이올린으로 재해석한 앨범이에요. 한국의 아리랑은 물론이고 아일랜드의 데니, 보이, 아프리카의 전통 노래, 남미의 민요까지 다양한 곡들을 담을 예정이에요. 각 나라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노래들이 있어요. 앨범 기획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그런 곡들을 모아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앨범 작업을 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단순히 멜로디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싶거든요. 클라라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여요. 아빠, 저도 도와줄게요. 각 나라 음악의 배경을 조사하는 일 같은 거요. 정말 고마워. 같이 하면 더 의미 있는 앨범이 될 거야. 이렇게 딸과 함께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음악이 저만의 세계였다면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세계가 됐어요. 마리도 종종 조언을 해줘요. 당신의 연주는 이제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메시지야.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신경 써야 해. 맞는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소통의 도구가 됐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젊은 음악가들과의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진실한 연주예요. 기술은 연습으로 늘릴 수 있지만 진실함은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기술은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기술은 표현을 위한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기술도 살아나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공연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콘서트도 자주 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온라인만의 장점도 발견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관객들이 동시에 같은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경계가 정말 사라졌네요. 한 온라인 콘서트 후 클라라가 말했어요. 아빠 음악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다니. 맞아요. 기술의 발달로 음악의 전달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건 직접 만나는 연주예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만들어내는 그 순간의 마법은 온라인으로는 완전히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조합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도 깊이 있는 소통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공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음악을 통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날 무대는 정말 특별했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유엔 총회장에서 아리랑을 연주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연주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한 곡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나라들의 대표들이지만 음악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연주가 끝났을 때의 박수는 정말 특별했어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순수한 감동에서 나온 박수였어요. 그날 한 대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감동받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제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구나. 정치, 경제, 종교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희망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구나. 그날 이후로 제 음악에 대한 시각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요즘은 음악 외교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해요. 정식 외교관은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에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마리가 말했어요.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 말이야. 과분한 말이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하지만 정말로 음악이 세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클라라가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제 생일 선물이었죠. 아빠에게 1년 전의 아빠와 지금의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전에는 완벽하지만 차가운 연주자였다면 지금은 따뜻하고 진실한 음악가가 됐어요. 아빠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빠의 딸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로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딸 클라라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딸에게 이런 아버지로 기억되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연습하고 공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되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을 담으려고 해요. 혼자만의 성취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됐을까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음악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요. 아리랑 하나로 시작된 제 변화는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할 거예요. 음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음악가는 완벽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음악가가 되기 위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에단 르블랑의 변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